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했습니까? 우리 5회차는 주로 뭐 했죠? 기억 남는 거. 네? 포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는 그 우리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깡통 전시가 되고 경매가 돼도 푹 떨어져도 더 청구 안 하겠다. 그죠? 인수금액이 있어도 묻지 않겠다. 포기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데이터를 본 게 145개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계속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시간만 나면은 되겠다. 그죠? 법인을 만들어서 아예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빌라 그것만 전국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낙찰 받고 바로 그냥 팔고, 그죠? 명도가 필요 없잖아요. 다 공실이니까. 공실이고 낙찰 받으면은 키 다이아번호까지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잔금 넣으니까 이메일도 오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면은 시세가 한 1억 5천, 뭐 1억 8천 되거든요. 1억 미만이면은 취득세도 1.1%, 양도세는 법인의 양도세는 33%, 그죠? 그러면은 뭐 한 30, 한 4, 5% 정도 주고 한 60, 한 5% 정도 버리면은 괜찮은 거죠. 근데 1억이 넘어가면은 공시가 1억 넘어가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12.4%죠. 그러면 그만큼 또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건데, 뭐, 그래도, 한 건에 갖고 한 2, 3천만 원 버리면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한 10건 하면 뭐 한 2억, 3억 이렇게 버리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택도시보전공사에 이제 대항력 포기하는 게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노는데, 70% 이상 낙찰되면 포기하겠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조건이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차 자문하면은, 여러 아파트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차 자문해서 낙찰 받아버리면은, 뭐 미상 해놨는데 없는가 싶어서, 또 받고 나가라 하니까, 나 전세가 3억 있는데, 후순위 못 있는데 선순위라. 그러면 골치 아프죠? 3억도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례, 뭐, 한 40가지 있는데, 좀 빼뺐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는, 어려운 거는 빼버리고,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거 위주로 뽑아갖고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2번. 1페이지 2번. 자, 1페이지 보면은, 오늘에 해야 될 거는요, 주로 가운데 있는 거, 주임법, 양력 있는 임차인에 쓰이는 강자가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은 이슈가 된다, 이슈가.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저기, 뭐, DS도 괜찮죠? 뭐, 885강 해가지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꼭 넣어야 될 겁니다. 황경진 885강.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보시기를 바라고. 자, 넘어갑니다. 3번. 이제 재미난 사건입니다. 우리 학원에, 야간반에,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이제 이 수강을 했습니다. 야간반에. 해가지고, 분당에, 임해동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차롱단지에 이제 퇴직을 하고, 차롱단지에 이제 직장을 얻어가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에 수강하게 됐는데, 원장님, 이게 왜 이렇게 아파트가 5억짜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자, 이거 내가 보겠습니다. 주거 동네인데, 이게 5억짜리가 3억 이상 떨어졌어요. 경매에서. 그래서, 찍어 살던 동네인데, 3억 떨어졌으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게 대항력이라는 게 있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인지, 뭐, 예로 4억이다, 그러면 7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3억이다, 그래도 6억이 제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낙찰을 못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신에, 혹시 대항력이 없고, 무상 거주한다든지 그냥 선순위 전입자가 아무 문제 없더라 그러면은 대박이다. 그 대항력이 뭡니까? 또 대항력이 뭡니까? 이러면 이제 그러고 나한테 한 대번 왔어요. 자꾸 물어보길래 내가 뺨때만 팍 때리겠더만. 너무 오니까 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12에 1735입니다. 1735. 그 뒷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뒷페이지 보면은 전입이 있고, 그죠? 전입이고 건의당보다 뭐 빠르죠? 전입일자가. 그죠? 97년도고
97년도 전입이고 건저당은 5년 뒤에 2002년도 우리은행 잠실 5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입이 빠르고 금액은 또 미상해나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3억인지 4억인지 제로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발품을 팔면 되는데 잘 안 해요. 안 간다고. 아, 설마 선순위가 한 3, 4 있겠지 이러고 안 들어가지. 거기에서 이제 발 빠른 사람은 이제 막 다녀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럼 요게 5억짜리가 지금 이렇게 3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를 그럼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죠? 그랬죠? 자, 우리은행에 잠실 5단지 가면은 이 서류가 없다. 왜냐?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게? 여신 본점 가야 돼, 본점에. 여신 관리부. 제가 옛날에 구종원행에 여신 관리부에 7년을 근무했어요, 7년. 그 내용 잘 알죠? 요 가라. 요 가지 말고. 어디 간다고요? 본점 여신 관리부를 가라. 가가지고, 딱 가면은, 전화하면은, 아, 사생활 보호라서 우리 답변 못하면 탁 끊깁니다. 그래서 직접 가라. KTX 타고, 아침 새벽 5시에. 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9시에 도착해서 갔어요. 가면은 이제, 자, 은행에 여신관리부 직원이 사람이 찾아오면은, 전화 뭐 그냥 탁, 개인정보 보호이라고 탁 끊을 건데, 사람이 어찌서 왔습니까? 걔네, 아, 내 아침에 KTX 다시 타고 지금 다 도착했다. 예? 차원서에 KTX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요거를 낙찰 받으려니까, 이게 참 어렵다냐, 이게, 한 봅니다. 12.1735.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면은, 12에 1735, 그죠? 자, 그런데 이거 봅니다. 성남 분당구 임해동의 전용이 25평 딱 됐죠? 32평, 32평 아파트죠? 자, 이게 가격이 자기는 요때 반 겁니다. 요때 본 거예요. 수강하고 몇 분 안 됐어요. 한 3-4분 수강했는데 이게 이제 눈에 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요 성경 마을이죠. 성경, 아름마을 성경 6단지, 그죠? 여기다 이제 딱 있습니다. 있어갖고 지적도를 보니까 여기에 6단지인데 지금은 뭐가 생겼죠, 지금? 뭡니까, 이거? 김강성이 뭡니까? 이 바로 이거라, 그죠?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그러면은 이게 3억 2천이니까 지금 사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도 시세 한 5억 좀 갔어요. 5억 좀 갔는데 이게 3억 2천 떨어졌으니까 그럼 어쩌면 되느냐? 그걸 왜 떨어졌느냐? 뭐 다른 거 없다. 대부분 이래요. 1번 건저당,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말소 기준 등기라 부르는데 1번 건저당 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이 들어가지고 보증금이 이게 미상이다. 미상. 그죠? 그럼 선순위 전입자는 여러분 전세를 4억을 주면요. 4천만 주고 한 달 뒤에 3억 주고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할 때는 건저당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등기부등본에 갖고 올고 깨끗하죠? 소유자만 달랑 보이고 압류, 가압류, 건저당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입신고만 딱 해놓으면은 경매든 공매든 100% 받아요. 아시겠죠? 전입신고만 딱 해놓으면 맞습니다. 확정자 받으면 또 이제 배당 배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입신고까지 막 해놓으면 돼요. 그러다가 뭐 전세권 설정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잘하면 되는데 퇴가하면 또 큰일 나죠. 뒤에 설정이 붙은데 퇴가비 뭐 재전입한 날짜로 구태가 되니까 그거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쩌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은행에 잠실 5단지 가지 말고 어디 간다고요? 여신관리부로 가. 그거 가니까 이제 자기들이 보더니 참 그 KTX 타고 아침에 새벽에 왔다니까 참 그랬죠. 그래서 봅시다 하면 이제 대출 받는다 했어요. 이런 서류실에 꺼내가지고 이제 보니까 옛날에 이 소유자 채무자가 이게 이제 같은 예를 들면 이거 사이고 이거는 이제 자기는 어디고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출 나갈 때에 전세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친구가, 그거 맞고 또 어려우니까 좋다. 그 정도는 하면 되는데, 또 어디 갔나 그러면은, 이순이 건저당 건자에서. 이순이한테 가서 이제 막 물어봤습니다. 이순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있죠?
1순위는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은행이고, 여권여당 있죠? 우리은행이고, 2순위는 우리은행이 1순위가 딱 되어 있죠? 1억 3,200. 그 다음에 2순위는 설정이 어디냐 하면은 주식회사 캠코, 분당에. 그죠? 캠코. 주식회사 캠코. 우리 자산관리공사 말고, 캠코. 분당 가서도 물어봐서. 그래서 경리분한테 물어보니까, 적어도 이제 그때 물품을 대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설정을 1억 하고 또 2억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놨나, 이게. 해놨는데, 그래서 그때도 전세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낙찰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제가 그 대리운전은 33골자를 쓰거든요. 055-333-3333 이라는데 이 친구는 하여튼 뭐 333을 썼어요. 근데 2등이 3억 3,200이고 아참 떨릴 뻔했죠 지금. 아차했습니다. 한 70만 차인가 뭐 1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1등이 됐는데 몇 년 지나서 팔면은 이 친구가 주식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파트 받은 거를 날려버렸어요. 그 뒤나부터 각방 썼어요. 신혼 때 쓰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보니까 쓰고 있는 순간인데 주식에서 집을 날려니까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죠. 주식 해가지고 그래갖고 깡통 주식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무주택자가 사가지고 몇 년 지나면 비과세 됩니까? 세금이. 얘를 5개 팔아보다 세금이 없느냐. 2년이죠. 자, 그러면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했고, 지금은 이제 투기지역 서울 이런 데는 이제 뭐, 분당이나 이런 데는 2년 거주가 붙었죠. 붙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가 필요 없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은 등기부 지위료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거주 없어요. 그럼 2년 뒤에 팔면 되죠. 팔면 됩니다. 파는데, 이거를 뭐 2년 뒤에 뭐 언제 팔는다고 2013년도 장면 언제 팔는다고 2015년도 뭐 봄에 이렇게 팝니다. 5억 2천인가를 팔아요. 5억 2천을 조금 더 붙여가지고. 자, 그럼 뭐 얼마 남았죠? 1억? 그러면 3억 3,300이니까 요리 낙찰 받으면 전세 받아도 잔금 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지장이 없고. 그래서 이제 잔금을 이제 딱 치르는데 이제 명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야, 여기서 진짜 잘 또 비규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안 비규주고 애미무작까지 했는데, 잔금은 그 낙찰받고 이랬습니다. 낙찰받고, 대문 앞에 딱, 요거 통해서 받고, 대문 앞에 연락처 적어놨고, 오라 했더니, 오늘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빨리 상남에 대가 참지 숨을 오래요. 명도가 다 됐대. 야,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대요. 여기서, 점령한 사람 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에 낙찰받은 사람이가 예스를 했더니, 우리 다 비켰고요. 다이얼 번호 1234입니다. 들어가세요. 1일 나왔대. 이야, 진짜, 젠틀맨이 따로 없죠? 정말 신살, 명도도 막 너무 잘 됐다고. 그래갖고 8시 딱 저녁 먹고 난 게 8시 1분에 딱 배가 똥똥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술 먹으라고 이 친구가, 미리 전화하더니 그러면,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 8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신나리 해라고 있었는데, 이제 먹었는데, 자, 그럼 5억 천에 팔아고 한 1억 7천 버렸죠? 버렸는데, 또 세무서 갔더니, 이 친구가 요것도 낙찰받고, 또 하나 더 받았어요. 분당에. 2개 낙찰받고, 또 통영에, 조그마한 통영 한산도에 8분의 1 되는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8명이서 우리가 뭐 한번 통영의 한산도에 한 번씩 낚시가 그럴 때 눈 작업을 하자 이라고 이제 8명 앞으로 이제 해놓은 그 하나 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세 주택이다 이래가지고 2개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통영의 중간에 있지 않느냐. 세 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를 4,700원 내라 여기 나왔어요. 대구에서 세무사 세운데서. 그 내가 무슨 소리고 이 8분의 1 요거는 통영에 있는 거는 양도세 특례 이건 없는 걸 보거든요. 한산도나 이런 데 섬에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농어촌 주택에 양도세 특례 가지고 그런 거는 주택을 안 봅니다.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보면 두 시대 맞느냐. 일시적 2주택자니까 비과세가 맞다. 그래갖고 또 4,700 또 버렸어요. 원장님 때문에. 발견은 지가 했고
하여튼 좌우지간 발견을 했고, 그래갖고 이제 낙찰 받고, 그런 받는 방법, 또 양도세 오는데 그걸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이렇게 팔아갖고, 오기 전에 팔아갖고, 수표를 탁 이렇게 실전 남가갖고, 와이프 갖다 주니까, 그날부터 합방이 됐다. 얘기 들었고요. 지금은 울고 있어요. 왜 우느냐? 눈물을, 운전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자, 봅니다. 왜 하지 마라 하면은, 자, 여기 보면요. 3억 3천짜리가 지금은 16억, 16억. 그래서 경강선 성남역에 위치하고 내년에 연말에 개통한다. 자, 보겠습니다. 경강선이 어디입니까? 경강선이 어디야, 지금? 판교부터 어디로 빠집니까, 지금? 여주까지 가는데, 임해동, 저 아파트 앞에 딱 서냐, 지금. 안 그래요? 그게 너무 좋다, 이거, 지금. 그죠? 경강선 해가지고, 이게, 경강선 해갖고, 지금, 이제 판교부터, 어디 간다고요? 여주까지 가는데, 딱 판교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서는 게 임해동, 저 동네가 딱 아파트 같은데, 앞이. 있으니까 빠질 리가 없죠. 그죠? 이게 지금 이래갖고, 내가 파주에서 여주까지, 이천을 지나서 여주까지, 이렇게 내년에 개통되는가 봐. 그래서, 요게 지금 16억인데 16억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시 스마트폰에 쉬는 시간에요. 아시를 있습니다. 아시. 저는 아시를 잘 들어갑니다. 아시를 다운받으면은 그래서 검색해 보세요. 지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뭐 어제 얼마 팔리고 다 나옵니다. 아시. 아시를 해보니까 자 어제 찾아보니까 성경 6단지에 아시에 내가 아름 6단지 성경 찾아보니까요. 16억 3,500. 16억이면 15, 16억을 지금 더 뛰고 있어요. 지금 꺼지는 파인데. 그죠? 여기 하니까 이제 내가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 강경선인가? 경강선. 경강선. 요게 임해동이 딱 들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 이제 임해동 들어오는데, 지도를 보면요. 지금 참, 그 조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해필이면 전시에 2년짜리 한 2번만 능합빛이 뭐만 끝났는데, 자, 봅시다. 지금 여기거든요. 요 딱 여기 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1분이 아니고, 지금. 팔아서는 안 될 거는 거죠. 그죠? 성남역이 딱 집 앞에 생기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16억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하면. 자, 그러면은, 이 수강생이 뭐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게, 예로 가 있었으면은 3억 3천에 낙찰받아갖고 지금 만약에 가 있었다 그러면은 16억이죠. 그러면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냥 요것만 잘 지내고 있으면은 막 별 문제없이 지금은 많아 그러면은 그 뒤에 막 팔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뭐 한다고 또 베트남 가서 돈 번다 하다가 또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차장 관리 좀 해서 임대 하다 지금은 이제 대구에 뭡니까 호두 과자 그거 이제 큰 사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 근데 고생해봤자 요리 벌기는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배웠습니까? 이 친구는. 뭘 배웠습니까? 대학력, 요래, 대학력. 그죠? 설정보다 앞서갖고 있는 이거를 있으니까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갔을 거예요. 16명 안 들어갔죠? 이게 만약에 요때 3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게 뭐, 대학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바로 2차에서 4억에서 뭐 4억 7천 막 나오겠죠? 되는데, 대학력이란 게 혹시 싶어서 없으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3명밖에 안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미상 보이는 거는 우리가 답사를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이거?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예로 3차, 4차, 지금 뭐 한 3차, 4차 막 떨었는데 뭐 선순위 전시가 있다, 그 다음에 2억 받아간다, 이런 것들은 무더기로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미상 있는 건 안 들어와요. 겁이 나서. 야, 저거 아차 자마뭐 저거 물론 10개 중에서 9개는 전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없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 알겠어요? 찾으면은, 넘보다는 뭐, 한 최소 1, 2, 3억은, 여러분 싸게 삽니다. 싸게. 근데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파나까 뭐, 안 판다고.
그냥 컴퓨터 쓰면 딱, 아이고, 위상이네. 아이고, 안 돼. 넘어가자. 넘어가거든요. 그것만 딱 골라가지고, 10개 골라가지고, 좋다, 요 10개 내가 막, 딱 점을 찍어갖고, 하루 종일, 그죠? 안 되면 이틀 나눠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품만 팔고, 돈은 벌고 싶고,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돈은 벌고 싶으면 다녀야지. 다녀가지고 발품을 팔고, 물도 보고, 가서, 다리를 잡든지, 누구 잡든지 해서 막, 그 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학력을 배워가지고, 이 친구는 돈을, 그래도 그나마 1억 7천 벌여가지고, 합방이 된 게 다행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시시가 16억. 자, 요거는 아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실거래가 큰 거 스마트폰에 프리스토어 누르면 나옵니다. 그거 누려갖고 딱 보세요. 나오면은, 딱 나옵니다. 16억. 그래서 요런 정도를 데이터 한번 보죠.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 5, 6억, 여기서 보통 움직였는데, 어느 날 2017년쯤 가더니 고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옛날로 이게 완전히 꺼지고 요때로 돌아갈 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2017년도에 5억 하던 것이요. 지금 보통 한 1억 합니다. 12억. 11억 해요. 지금은 15로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게 5억 다시 원이 잘 거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 하는 전부 다 대부분 이야기가 7, 8월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것이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그대로 하게 할 거다. 그게 하강하는 것이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계속 하강할 거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이런 마시고, 지금 낙찰받는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알죠? 특히 아파트나 이쪽은, 내공을 많이 쌓을 시기지, 지금은 덜렁 낙찰받는 것보다는 조금 참을 필요가 있어요. 참을 필요가 있으면 낙찰받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그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요게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 이런데 지금 뭐,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뭐, 요건 또 좀 어쩌고. 하여튼 뭐, 요것은 꺼지고 있죠. 다른 아파트에 꺼지고 있죠. 이렇게. 꺼지고 있는데, 요까지는 꺼질 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나 이야기 해줄까요? 우리 누구죠? 40몇 년 동안 연금하신 그분, 이름도 값이 안 난다. 강창희 소장님. 45년 연금을 하신 분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8년도에 1억 2천 하던 수도권, 동경 수도권의 아파트가 5년 뒤에 91년도에 3억, 3배 됐대요. 3억 6천. 지금 얼마냐?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 3억 6천이 10분으로 빠야 되나, 10분으로.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일본의 빈집이 860만 채. 우리 한국도 200만 채 다 됩니다. 200만 채. 그리고 이제 또 지방에 저 멀리 있는 소도시 있죠? 저 지방에. 그런 데는 지금 가보면 어르신이 많습니다. 60, 80 많거든요. 한 20년 지나면은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만 소멸돼요. 소멸.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낙찰 받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구가 많은데, 우리 창원 같은 게 아니죠. 뭐, 105만 정도 되니까 도시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있는데, 이런 데 주택을 갖는 거는 안 좋다. 그리고 멀리 있는 주택들은 지금이라도 주택인걸 맡겨야 돼요. 어르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버님, 주택 맡기세요. 이라고 막 담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도 매달 챙겨가고 하는 게 좋지, 그게 좋다. 하여튼, 상당히, 거래 절벽에다가, 그죠? 지금 거래가 절벽이고, 아마 거의 한, 40%, 50%는 하락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뒤가 어려요. 대부분 전문가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전문가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그래 될 거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안 살 건데, 오른다. 맨날 그래갖고 또 지금 옷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령을 배워야 되겠다. 자, 우리 대학령을 배워야 되는 거 안 배워야 되는 거, 이거? 배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22가지 정도, 인수가 발생하는 게 어떨 때 발생하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보정보호만 아파트와 빌라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미해수 전세 보증금이 발생한다. 그럼 인수가 생기는 거죠. 자, 은평구에 보니까요, 1억 3천에 빠졌는데, 이게 낙찰이 된다고 보면은, 임차인이 뭐, 1억 2,700을 받고 1억 1,200 인수를 해놨는데, 요것도 1억 1,200이 인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 1억 3천 낙찰 받으면은, 왜 낙하면은, 왜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거. 뭐, 구청,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요 두 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세무서, 요것들이 못된 거죠, 요것들이 그냥,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전입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보다 앞서면은, 자, 이렇습니다. 전입이 1월 1일이고, 확정이 1월 30일이고, 국세가 1월 29일이고, 이러면은 국세가 빠른 겁니다. 우리는 전입일자고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배당기를 잡습니다. 배당 날짜는. 그러니까 하루도 빨라버리면은, 예로 들어서 1억이 생겼다. 이게 국세에서 1억 생겼다. 그럼 뭐 됩니까? 1억으로 딱 여기 2,700이죠? 2,700은 얼마인 거나 뭐. 2억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 됩니다. 이어서 1억이 나오면. 그래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낙찰을 받을 때는 특히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옥션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싸구려 사이트는 이게 없다 맞는 게 없고 요거도 없고 그죠? 그냥 대항력만 있다 막 그 정도만 써놨지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좀 덜더라도 유명 사이트를 좀 보겠다. 여러분 지주 옥션, 옥션은 테인, 스피드 옥션 뭐 등등 있죠. 있는데 유명 사이트 위주로 보셔야 되지. 특히 무료 사이트는 좀 안 보시는 거로 대원치 하십니다. 무료 사이트. 그리고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컴컴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도. 자,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인수가 발생한다. 아시겠죠? 인수가 발생한다. 그렇게 하세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인수형 1-2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공매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아서 미해수 보증금이 발생한다. 자, 이 공매죠. 공매 대구인데, 공매인데 아파트인데, 절반 떨어진다. 아파트가. 절반 떨어졌고, 요 보니까, 그죠? 유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신고한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사전조사에서 입찰하세요. 해가지고 3억 6천짜리가 딱 앉아있습니다. 고라니가 딱 한 마리 앉아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라니가 앉아있는데 뒤에 설정을 보니까, 설정보다는 조금 날짜가, 빠르니까, 자, 이렇습니다. 공매는 전입일자하고 압류 설정일자하고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입일자가 빠르다. 2022년 9월달이다. 그럼 압류 설정일자가 이 친구가 SBI 저축은행이 제일 빠르더라. 2020년이고. 자, 그러면 일단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맞죠? 이 사람은 무조건 100% 받아가야 돼. 돈이 모자라면은 여러분이 책임져. 자, 그럼 이거 현재 2억 6,100인데 지금 3억 6천짜리가 딱 앉았으니까 최소한도 1억은 물어야 된다. 1억은 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한번 봅니다. 조심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가서 정하여 봅시다. 자, 공매를 보다 보니까 대구 달서구에 뭐가 하나 눈에 띄다. 아파트가 절반 떨어지니까 휙하죠. 대구 사람들은 어이구야 이래가지고 이게 뭐고 선택가 보니까 나오죠. 자, 이렇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공매 아파트가 나왔다. 대학리 임차인 써놨고 80이니까 전용은 24평으로 됐다. 그죠? 절반이 떨어졌다. 자, 이거 보죠. 이거 보면서 대구 달서구의 전용이 80이고 24평 서대구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이 압류 재산으로 절반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딱 보니까 써놨죠. 권리신고 짜고 조심하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10월 5일까지 들어오라 이야기인데 만약에 아무 문제 없으면은 됐죠. 절반이니까 문제 없으면 됐는데 대구 달서구에 딱 보니까 좋네, 그죠? 이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매는 항시 요 놈을 딱 눌려서 봅니다. 재산 명체를, 압류재산은 딱 눌려서 보는데, 그거 보면 답 다 나와 있어요. 자, 공매재산 명세입니다.
건물은 24평입니다. 그죠? 아파트 전용에. 여기서 집을 있으면 큰일 나죠. 딱 8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3억 6천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죠? 자, 그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일자가 2022년 9월 23일에, 이제 주택도시분양와서 같이 맞물려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정확하게 확정은 또 먼저 찍은 이 사람은 3억 6천이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요 날짜하고 또 싸움 뭐 시킨다고요? 이 날짜하고 압류 설정일자. 압류 설정일자 싸움합니다. 요게. 그럼 2019년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선순위고는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냐, 돈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3억 6천을 배분 요구까지 다 했는데, 돈 달라고 했는데, 선순위인데, 그럼 날짜 잡이옵니다. 그럼 날짜는 배당은 또 이랍니다.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짜. 그럼 이게 아니고 어느 날짜고요? 이 날짜. 이 날짜를 기준해서 국세가 9월 21일이다 하면은 국세가 빠른 거고 9월 25일이다 하면은 이 친구가 빠른 거고. 무슨 말이죠? 그럽니다. 9월 23일 딱 외웁니다. 2020년 9월 23일. 자, 외우면서 쫙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법정기를 보는 거예요. 2020년, 일단 SBI는, 저축은행은 이리 두 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무슨 구입니까, 이게? 달서구다죠. 그러면, 구는, 달서구에 있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달성군, 이거 뭐다. 하여튼, 달서구청을 보니까, 달서구청이 지금 1,500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당일세니까 세입자보다 빠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는 먼저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대구 세무서가 큰데 요거는 법정기일이 2021년이죠. 늦죠? 그럼 요걸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미는 거는 요 1,500 아마 요 같은 거네. 1,500 정도. 요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당이 먼저 될 겁니다. 1,500이. 자, 그러면 팔리면은 여기서 팔리면요 1,500하고 아까 달서구청에 그 다음에 요 공매비용이 강제징수비가 한 600 보겠다. 600. 그러면 한 2,100 정도가 지금 웃어야 될 거라고. 그죠? 팔리면. 그러면 요번에 내가 2억 7천에 받았다. 그러면 2,600이 먼저 빼가 삐니까 2억 4,400이 요 친구가 가져가고, 그럼 모자란 게 얼마입니까? 모자란 게. 3억 6천에서 2억 4,400을 빼삐면은 1억 한 5,600 정도가 인수입니다. 인수. 여러분, 인수. 1억 5,600. 그럼 1억 5,600이 인수니까, 1억 5,600이 인수니까 2억 7천 플러스 1억 5,600 하면은 한 4억 2천 됩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낙찰받기는 부서가 받아. 낙찰받기는.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그러나. 자, 그러나 뒤에 칸마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그러나, 그래서, 이런 칸마. 그러나,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빌라는 난 좋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 이차인데, 여기 봅니다. 물건 맹세서를 보니까 압류일자보다 여기에 안동은 씨가 전입이 빠르구나. 그죠? 빠르죠? 이게. 빠릅니다. 전입일자가 빠르고, 압류가 늦으니까 선순위가 맞는데, 자, 밑에 제일 보면 특별매가 조건, 비고혈안에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된 것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한다. 마음속으로 GOOD 되죠? GOD. 자, 그럼 요거는 적당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예로 1억에 받아도 1억 7천만 원 전세가 돈이 모자라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 하는다. 그럼 요런 거를 적당하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금액이죠. 1억 7천밖에 안 된다. 아니다. 보통 이럴 때면 한 2억 한 7천 돼야 되는데, 전세가 1억 7천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21에 11207로 요거는 이제 떨어지면 받으면 됩니다. 요번에 받지 마시고 다음에 할 때 적당할 때 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자, 한번 볼까요? 21에 1129.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7번입니다. 7번. 주택도시보존공사에서 2차 매각기 이래 70%에 낙찰되면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참 자주 있는 건 아닌데, 뒤에, 밑에 보면요, 등기된 부동산에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거, 임차권 등기는 소멸 안 됐대요. 그러나 비고란에 보니까요, 이났네. 비고란에 보니까 주택 임차권과 안시의 승계인 주택토지보증공사는 최저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의 경우에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매수인이 여러분 낙찰자가 명도 확인서 제출하고 할 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가 제출됐다. 자, 그럼 이야기는 70% 이상만 낙찰 받아라. 그죠? 71% 낙찰 받으면 된다. 69%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70% 이상만 받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하겠다. 그냥 달랑 포기하는 게 아니고 70% 이상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에 10803.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제 대항력 포기하는 건데, 서울보증도 전에는 막 그렇게 포기하는 게 있었어요. 서울보증보험, 그거 이제 채권자의 서울보증보험에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가끔 보니까, 자기들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보증보험. 뭐 비슷한 데니까, 그죠? 보증회사니까. 자, 한번 봅니다. 천안에 이 아파트가 작은 겁니다. 전용 6평이고 4,800이고, 이제 수강생이 막 전화 왔어요. 원장님, 요번에 들어갈까에 들어가라 했는데 조용하면 뭐라고요? 떨어졌구나. 내한테. 자, 이런 겁니다. 6명 들어왔네. 6명이요. 6명. 자, 봅니다. 천안에 조그만한 빌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5층이 넘으니까 있는데 5,500이 안시가 5,500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로 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살고 있는데 서울 보정에 잡습니다. 2019년 6월달에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도 매일 했습니다. 전입 확정하고 돈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배당 요구도 하고 2019년 6월 20일인데 그 뒤에 석 달 뒤에 가압류가 막 들어옵니다. 서울 보정보험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압류가 짤짤짤짤 들어오고 안초희 씨는 또 임차권 등기하고 딴 데 이사가 빚고 그 다음에 경매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도 넣어주고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쭉 써놨는데 우리는 다른 건 열을 써놓은 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항시 매각 보면 있습니다. 경매 계장님이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써놨는 거 잡아요. 자, 여기는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신청 채권자 주택보증공사에서 권리신고 배당 요구했다. 뭐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밑에 잘 봅니다. 비고란에 보니까요. 비고란에 보니까 이제 요를 했네.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거. 매수인에게 얼구 임차권 등기는 배당금이 전액 변제 안 되면 잔액은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과 안초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일 경우에 포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70%, 요번에 70%입니까? 얼마고? 3,360이, 요 보니까 4,800이 3,360 맞죠? 그럼 요번에 낙찰받으면 포기하기 때문에. 이죠? 요번에 낙찰받으면 포기하고, 만약 유찰됐다. 그러면 얘를 51%다 하면 이제 71%에 낙찰받으면 됩니다. 다시 빼게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옥션원에요. 꼭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공부 깊게 하시는 분은. 옥션원 가서 테마검색, 두 번째 가셔가지고, 뭐 본다고요? 이강기인에서 보통은 주택도시보증 이런 거 넣겠죠? 요거 말고 서울보증 서울보증하고 한번 넣어보세요. 요것도 보면은 법원을 노랑 하나 택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뭐 많습니다.
지금 15개, 서울이 15개 나오네요. 나오는데, 여기도 가끔은, 주택도시보전공사처럼 이상한, 그렇게 포기조항이 가끔 보이는데, 저는 모르겠다. 이거는 포기조항이 없네. 없는 거는 이제 되는데, 가끔 보니까,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포기장 넣는 게 좋아요. 그거를, 구태여 이거는 뭐고, 감료가 되고 이런 거네. 이거는 임차인은 없는 거다, 이죠. 임차인은 없네. 없는 건지, 자, 이게 10월 20일이죠. 20일이니까 일주일 이내라야 내가 문구 면세가 뜹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답을 봐야 돼. 마이너스 7일 이내에. 지금 마이너스,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6일이니까 아직 멀었죠? 그게 이제 10월 13일쯤 돼야 내가 물건 면세 나오니까 지금 정확한 답을 이제 없네, 지금. 그죠? 그거는 그때 가야 되겠고. 쭉 한 번씩 보세요. 강서구 하곡동에 아니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70% 이상, 70% 이상 되면은 포기하겠다. 천안권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70% 이상 되면은 포기한다. 질문하고 낙찰 들어갔는데 조용한 거 보니까 떨리는 것 같다. 자, 8번입니다. 8번. 인수 유형 사례 2. 자, 아파트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 전입자가 있고 보증금 차임의 미상. 너무 겁난다. 그죠? 또 대박이 될 수 있다. 대박. 이게 두 중 하나입니다. 피박이든 대박이든 두 중 하나예요. 잘 봐야 돼. 만약에 선순위 보증금이 5억인데 3억 낙찰 시 결국은 8억에 매입한 결과가 된다. 자, 보니까 양씨가 전입이 빠르고 미상입니다. 건저당보다도 빠릅니다. 빨라요. 2016년 2년 뒤에 3억 7천이 설정이 SKAS 정보통신에서 이렇게 나오고 쭉 됐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얼마짜리죠? 원래가 7억 6천인데 2억 6천 5억까지 떨어졌어요.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세를 보니까 4억에서 6억까지 왔다 갔다 움직인 것 같아요. 전세가 많이 이제 움직이는데 전입일자 따지면은 또 조금 낫겠죠. 그 당시에 예를 4억이다 치자. 4억 5억이다. 만약 5억이다 그러면은 요번에 3억에 낙찰 받으면은 8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21에 68744. 자, 이렇습니다. 이게 미상이, 이게 이제 영통에 있는, 수원 영통이 좋죠. 영통에 있는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전용이 35평 해가지고 지금 34% 떨어졌습니다. 34%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시가 건저당보다도, 먼저 전입이 돼가 있더라. 미상이다. 이게 이제 사람이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그래서 그 뒤에 보기엔 설정이 많이 되고 짜고 했는데, 이제 대강 그래요. 이게 은행에 설정이 딱 들어오면은 주로 전입자가 잘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보거든요. 누구요? 이래가지고, 내 처제다. 그러면은, 처남이다. 그러면은 바로 오서 사인하라 합니다. 전시 없다고. 무상 거주 각서에 사인하라 하고 나중에 경매되면은 지금은 이제 무상 거주 각서를 받았다 법원에 제출해 비면은 그것만 여러분 찾으면은 그걸 무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무시해야 됩니다. 지금 판례가 바뀌어 가지고 무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안 했어요. 선순위 진입됐다. 야, 대부 조사해라 봐라. 선순위 진입됐다 그러면은 대출을 한다 해라. 일단 대가라 대가 하고 은행 설정 내일 하고 모레 부터 들어가잖아, 전입은.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괜히 무상거주 각서 받고, 주인하고 오라 가라 해가지고, 도랑 백날 찍어본다. 경매 들어가면은, 꼭 나 전세 3억 있는데, 4억 있는데, 이거 떠들어 삐니까 안 팔린다.
안 빠지면 이제 은행은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은행 여신지 치면은 퇴근하는 손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각서를 받아라. 공짜 산다고. 무상 거주 각서를 받고, 집주인하고 소유자하고서 사인하고, 인감 좀 해서 붙여가지고, 그래갖고 대출 내주라. 이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하는데, 나는 실무자 아니까, 야,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 퇴가를 해라. 퇴가하시고, 우리 설정 내일 하는데, 그 다음에 모레 좀 들어오세요. 모레. 내일도 상관없어요. 같은 날. 설정하고 들어온 거는 뭐, 우리가, 그 사람은 당일날 24시니까, 우리는 공합시고, 설정은. 그래 보니까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은행 설정이 딱 하면은, 좀 미상이, 이게 이제, 뭐랄까, 별 문제 없는 이런 미상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정이 있는데, 저축은행에 있는데, 이 시세가 5억쯤 가는데 1억의 건저당이 잡혀있더라. 저축은행에서. 이런 거는 선순위에 있으니까 조금 내준 겁니다. 건저당 해도. 근데 건저당도 없고 압류가 짜들 붙었다. 그런 거 보통 선순위 전세가 있다 봅니다. 선순위. 자, 금액이 문제죠. 자, 선순위 들어요. 전세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전세가 이런 경우에 5억이 아니고 3천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더라. 문제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그죠? 우리 주임법은 월세는 또 필요 없잖아요. 그냥 3천만 원 해갖고 이제 소액보증금 따집히니까, 그러면은 주로 소액보증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액보증 받아놔피고, 뭐, 기껏 물어봤자, 혹시 문다 켜도 3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3천에 월세. 우선 저는 제가 많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3천에 월세를 갖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원래는 전세를 줬는데 집주인이 막 월세를 하자 하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공장에 만나가면 제가 파리채로 쪘습니다. 벌써 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짓는지 벌써 다 알고 웃고 있더니. 자, 무슨 말이죠? 네. 꼭 보증금 5억이 아니고 3천만 원에 월세 200이다. 이런 차량면은 이제 대박이 되는 거죠. 대박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상이라 해서 너무 겁낼 필요 없는데, 그만큼 발품을 팔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7억 가는 거를 거의 한 3억에 살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잘 따지시고, 그 다음에 9번. 인수형 2-2다요. 등기부에 1번 건당 설정일자 이전에 전입자가 있다면은 큰일이지만은 소액보증금 받아라 임자 이런 거죠. 13억인데 6억천 대전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2천에 100만원이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내가 보면 문제 없는데. 근데 뭘 많이 떨어졌노? 그죠?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정은 옛날에 SBI, 자, 이 SBI 저축은행이 이게 일본계 자금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본계 저축은행에서 남보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자금률이 풍부해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이제 이거는 금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경매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주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대출을 신한은행 가면 5억짜리에 뭐 저게 서울에 뭐 아파트 2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4억 해주고 이럴 때니까 많이 또 나가죠. 자, SBI 저축은행에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MPL 그죠? 태영 MC 대부 업체에서 이거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움직인다. 합니다. 자, 2,200이래요. 2,200. 이거 괜찮네. 그죠? 배당료도 되고 2,200이래. 그럼 이거는 뭡니까? 누가 사면 누가? 미스터 빅이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유치권 신고했으면 여러분들이 큰 걱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유치권 신고가 5억 들어왔다. 문제 있을까? 문제 없을까? 문제 없죠? 나 2,100 주고 지금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다. 자, 2021에 107336. 107336. 자, 이렇게 보니까요. 대전의 유성구에, 그죠? 유성구에 아주 좋은 데죠? 유성구가 빡빡한 동네죠. 대전에 가죠. 정말, 제가
옛날에 은행 검사 그때 유성에 검사를 갔더니 지인장이 막 저녁 사용다고 노을 갔더니 막 빡빡빡한 그때 가다 보니까 아주 휘황찬란. 우리 상남 것도 비싸 이래요. 자, 이 뭐가 지금 들어왔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유치권? 토지 별도 등기선. 자, 토지별도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막 문제 없어요. 토지 별도 등기가지고 10일이 걸려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는 경우는 난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자, 유치권은 다 골치 아픕니다. 유치권이. 전용이 36평이고 12억이고 6억에 떨어졌는데, 절반에 떨어졌는데, 자, 봅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 뭐고? 대전이다, 죠 잘못. 자, 대전 유성구에 37평 전용인데, 13억짜리가 49%다. 그럼 괜찮은 거죠? 뭐 토지 오르만 합니다. 자, 채권자, 채무자 뭐 이럴 때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대전 유성구에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아파트가 쭉 나왔는데 남양이고, 그죠? 남양이고 2001호 좋다, 그죠? 한라 비발디 아파트고. 또 그러고 언제 지었느냐? 언제 지었죠? 2011년도 뭐 괜찮죠? 뭐 한 10년, 11년 지났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2천에 100만이다. 2천에 100만이다. 2014년 전입해서 학점 넘게 받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간다. 그죠? 백선. 그럼 이제 소액보증금 받는가 볼까요? 일단 소액보증금을 받는가. 받으면 들었죠? 이사비 안 주되니까. 자, 받는다. 딱 받죠? 그럼 이사비 줄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전당 이 친구들은 받아가고, 그렇다, 그죠? 구청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구청은. 자, 이래가지고 이제 쭉 된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요. 2천에 100을 이제 미스터 100이 사고 있는데, 소유자의 전 배우자인 경우에, 자, 미스터 100은 소유자의 전 부인으로 조사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자의 부인은 부인이죠. 전 부인도 뭐? 네? 이혼했다. 하여튼 모르겠다. 이혼했는지. 네? 자, 하여튼,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 서상, 주택 인도일은 2014년 6월달부터 지금 8년 산다, 이 말이죠. 사는데 2천에 100이니까, 일단은 이제 2천에 100이라 답을 좁혔잖아요. 아니, 미상 크면 그게 골치 아픈데, 잘 모르니까 답을 딱 줬으니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별 주택이고 3,900을 반환을 받아가지고 2천만이다. 원래는 5,900인데 3,900을 반환받아서 2천만이다. 자, 그러면은 봅니다. 왜 그런다 하면은 2020년 9월 달에는 대전이죠, 대전. 대전이면은 얼마 이하라야 소액보증을 받는가? 2020년 9월 달. 자, 2020년 9월이다. 이건 오네. 자, 2020년 9월 같으면은 대전이 뭐 되답니까? 이거 들어가나? 이거 들어가죠? 자, 여기는 얼마 가져가야 6천만 원이 하면 2천만 원 받네. 그죠? 그러면 구태여. 막 5,900 해도 되는데, 뭐 2천만 받는 거는 막 같으니까. 자, 저번에 한 2천 주고 있다. 자, 그래, 이거요. 유치권 신고 나왔대, 유치권. 이거 뭡니까? 한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4억 2,300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됐으나 성립은 불명하다. 자, 그러니까 채권자 주식회사한테 돈 받아 있어 유치권 배제 신청서였다. 자, 주로 이게 딱 들어오면은 유치권은 막 깨지겠구나 느낌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주 한라건설이 4억을 달락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항식으로 봅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현황을 왔었다고, 현황을 왔었다. 딱 봐갖고 한라건설이 오는 거 봅니다. 자, 집행관이 몇 번 갔죠? 2번 갔다. 그죠? 2번 갔는데 임차인이 살더라. 임차인이
폐문부지에 사는데 여기 이제 백성진 씨가 이렇게 해서 전입을 하고 있더라. 자, 그럼 한라건설에서 점유했을 거 아시죠? 안 했다 보는 거죠. 안 했다 보고 또 만약에 또 요거도 있으니까 요 배당 요구 신청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있으니까 미스터 백이 산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유치권도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받아주면 여러분들이 90% 이상은 이럴 것 같고. 자,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그렇다 이죠. 야, 13만 그래도 어찌 이렇게 막 폭들이니까 좀 그렇네. 자, 한번 도전하실 분 해보세요. 지금 시세는 뭡니까? 지금 시세는. 자, 시세는 전용이 일단 37평이다. 자, 잘 이어지고 124죠. 124에 933이니까 실거래가 실거래가 어디 있나? 자, 759세대에 2011년도고 여기에 여기 있네. 실거래가 시세 있죠. 국토부 시세 해가지고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면적이 아까 100 얼마고 124입니까? 자, 이 정도 된다. 지금 보니까 11억 2월 달에 11억 나왔어요. 2월 달에. 작년 7월 달에는 9억, 8억 이제 막 나왔는데 7억 가다가 그래 이게 7억 이렇게 막 가죠. 6억 그게 2017년도를 기준으로 보죠. 2017년 18년도 요때를 기준하면 됩니다. 요건데 얼마가 올랐다고요? 6억 5천인데 11억까지 올라갔죠. 10억 올라갔죠. 12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원이 채했다. 원이 채했다. 지금 낙찰 받으면은 그렇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전에 이제 한 5년 전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받는 거는 요거는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가는 사람 조금 서운할지 몰라도 내 아파트는 2017년도로 해결할 거다. 5년 전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받는 거는 배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그죠?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고, 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10번. 인수형 2-3. 만약에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선순위 주자가 단순 전입자. 예를 들면은 무상거주하고 있는 처제, 처남, 행제관, 종업원 등등으로 무상거주 발품 대박이 된다. 발품 발고 큰 돈을 벌지 않았다. 그죠? 자, 기영에, 용인시 기영에 8억 9.9억이 3억 됐어요. 3억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2015년도에 9월 달에 전입이 들어오고 가압류가 생겼다. 자, 이런 경우에는 느낌상 선순위가 세입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1번이 마술 등기가 은행이 아니다. 은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순위일 가능성이 많다.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미스터 김이 전입 들어올 때 보증금 3천에 월세 150 이리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품을 판다. 자, 혹시 발품을 팔아서 3천에 150을 찾아내시면은 제가 엄청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살짝 기대 주세요. 제가 수고비를 똑똑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5번은 간단해요. 한 두 건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 8원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한테 가져온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그죠? 이게 선순인데 이게 뜰 수 있겠죠. 소유자가 워낙 또 부자가 돼가지고 이 보세요. 2007년도에 5억 샀구나.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부자였고 우리 처제가 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어느 날 가압류가 팍 4억 막 도사니까 이제 헤맬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입이 빠르고 이상 크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유심히 잘 보면은 아파트를 여러분 사고 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그런 걸 한 10개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죠? 놀지 말고 신라고 맨날 이제 외식이라고 가지 말고 날 딱 잡아갖고 토 일요일 날 이틀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인수형 3 봅니다. 3.
선순위 제조인데 은행에서 증거한 무상거주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면 대박이 된다. 낙찰자의 인수가 아니고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 자, 종전에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고 무상거주 각서를 써줘도 낙찰 받지 말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강의할 때는 10년 동안. 그러나 2016년도에 이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이 판례가 뭡니까? 한번 봅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여러분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 매각 문건이 명세에 쓰인 경우에 임차인이 낙찰자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나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서 임대차 보증금 주의안에 나가겠다. 이거 허용되느냐? 속어 안 된다. 이해가죠? 판례가 생기고, 그러니까 2010년도 판례 생기고 나서는 이걸 막 낙찰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막 받아요. 이 판례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요 비율안에 보니까요, 채권자 겸 건전한 조합에서 주거 임차인 및 각 무상거주 확인서 사본이 제출했다. 자, 이래 놓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굿, GOOD입니다. 굿,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훅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맛있다. 맛있다. 이해가시죠? 무상 임대차 각서가 뭡니까? 자, 이런 거요. 5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4억 주고 호래비가 3억, 전에 한번 얘기했나? 자, 그런 겁니다. 술도 미고, 뭐, 폭탄도 미고, 이러 나중에, 내가 대출 받는데, 뭐, 전시 없다고 좀 해주사! 이래가지고, 이제 막 꼬이가지고, 술에 째려갖고, 뒷날 인감도 비몽사몽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동사무소 인감대하고 은행에 제출했어요. 전시 없다. 돈 찍어줘서. 그러고 이제 김여들 한번 합니까? 뭔 소리고? 그때 술 먹고, 소리 한 거고, 지금은, 전시가 4억이다. 이게 안 된다. 옛날에 판례는 그거는 은행에 찍어준 거지 낙찰 찍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상물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한 10년 가까이는 물으라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낙찰 받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낙찰을 받아라. 가감하게 받아라. 이런 게 딱 눈에 띄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무상거주 각서가 이게 옥션원에 제출했더라.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보면은요,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이야기는 매각 문건 명예서에 비고란에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지, 옥션원의 제보자, 누가 제보를 해서 무상거주와 각서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옥션에 제보해갖고 막 지주 옥션을 보면 막 그런 게 붙여놨거든요. 무상거주 각서 붙여놓으면 그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4 봅니다. 인수형 4. 선수님 차인이 깡통 세입자가 돼서 소유자는 행불되고, 지금 이게 많죠, 지금. 난리 났죠. 경매 중이나 계수 유찰 때문에 부족한 전세금은 인수가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죠. 뭐, 광주에 보니까 2,200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1억 1,500짜리가 선순인데 경매가 됐다. 그럼 요거는 뭐, 당연히 1억 1,500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낙찰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13번. 위반 건축물 낙찰로 미납되는 경우. 이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소인데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하는 경우, 그죠? 경우인데, 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근생빌라로 본다.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인데 빌라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보면은 4,600에 떨어졌는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실제 배당액이 4,400인데 거기에서 뭐 세무서는 떠나두고요. 임차인이 4,400을 가져가도 모자라는 9,500은 인수가 된다. 그럼 임차인은 뭐고? 자, 뒤에 봅니다.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뭡니까 지금? 뒷페이지에 건축물 대량. 이게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지금? 강북구 수요는 아파트가 경매가 나오는데 건축물 대량에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나왔어요. 10평이. 자, 여기다가 보통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제 주차 대수가 맞아가지고 주로 이제 1, 2층은 사무소, 뭐 3, 4, 5층은 다가구 주택, 뭐 주택이 있는데 1, 2층에도 아마 세입자가 아이고 나 상관없습니다. 사무소도 뭐다 좀 들어 싸게만 주면은, 그렇죠? 여러분이 돈은 7천만 밖에 없는데 딴 데 다 1억 5천 도락해.
근데 여기는 8천 주도 된대요. 싸서. 그 들어갔습니다. 보고, 나중에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안 띄보죠, 여러분들이. 그죠? 안 띄고,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깡통 저지되면 골치 아프죠. 지가 이제 안는 수밖에 없죠. 지가 이제 소유자로, 막 그게 실시하는 5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게 지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데, 알고 받으면 돼, 알고. 근데 이게 이제 받기 힘들죠. 이 합치면은 세입자기 지금 1억 보자. 21에 10213. 두 개 합치면은, 1억 4천이네. 전세가 1억 4천이 말이죠. 1억 4천. 그럼 1억 4천 개네. 이거는 낙찰 받기는 좀 껄끄럽다. 아니죠? 알고 받으면 됩니다, 알고. 나 막 사무실도 되고. 그죠? 근데 보통 일반 건축물 되고 나면은 구청에서 연락 옵니다. 그거 다 덜내고요. 사진을 꼭 찍어서 싱크대하고 다 덜내세요. 그냥 사무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진 주면은 딱지를 떼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 더 봅니다. 위반 건축물. 5다시. 근생을 다 세대로 없다. 3억 5천짜리 마포에 있는데 1억 2,200이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 N쪽이 이 위반 건축물이다. 자, 오른쪽 도면 보세요. 오른쪽 도면. 도면을 보면은, 원래는 요서 요까지인데, 요만큼 더 붙여놨어요. 그죠? 이게 위반 건축물이 13평. 13평. 이게 이제 사선제한 되거든요. 이게 이제 뒷집에 사선을 해갖고 좀 경사를 하고 이렇게 딱딱 해놨는데, 여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싹 해갖고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북측에 사선장이 그리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죠? 재미나죠, 그죠? 재미납니다. 그럼 이거를 사면 어디 될까, 이거? 전세가, 문제다, 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얼마 없으면 되는데, 2021-12905-001 한번 봅니다. 목매. 그래도 마포니까 한번 봅시다. 마포. 여러분, 마포 다 좋아하시죠? 자. 안 놉니다. 안 놓을 때는 항시 오른쪽에 선택 눌리면 나올 겁니다. 자, 선택. 자, 입찰 마감을 했다. 이 말이죠.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까지 마감하고, 오늘 지금 곧 이제 12시 1시 되면 개통할 겁니다. 이제 계약한다고 그럽니다. 자, 한번 봅니다. 써놨죠. 위반 건축물, 대항력, 임차인 써놨죠. 자, 한번. 마포구 서교동에, 그죠? 10평입니다. 10평인데, 하나 더 붙었죠. 요거. 그죠? 아니다. 대지건이 10평이고, 건물은 열어놨는데, 좀 이상한 생각되죠? 여기 또 있네. 제시어 그런 거. 여기 이제 미등기입니다, 이게. 그죠? 이런 건축물이고, 마포구청에서 압류를 했다. 자, 그래서 어제 5시까지 입찰이 안 들어왔다. 들어왔겠죠? 그건 나중에 있어야겠다. 오늘, 11시, 11시 보통 안 하고 한 1시나 2시 돼야 되더라고요.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할 겁니다. 자, 봅니다. 자, 요게 5층이다, 5층.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한 겁니다. 자, 501호 원래 열었습니다. 원래 발코니가 딱 요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넣었다. 대강 감이 오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 건축물 해갖고 이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자, 그러면은 재산 명세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먼저 보면요. 3억 7천 정도가 무엇이 있구나. 그죠? 느끼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2017년도 전입하고 3억 7천이 있고, 세무서 설정이 있고, 짜고짜고. 아유, 근데 교부청구 보세요, 이거.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그냥 지 명의로 해서 수십 건을 그냥 사고 팔고 해갖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겁니다. 재산세도 안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요번에 바뀐다, 그죠? 앞으로 계약서만 딱 만들면, 세무서 쫓아가서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미납, 혹시 연락 매도라 그러면 해주겠다. 참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너무 구청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 해당되는 구청만 하나만 찾으면 되고, 세무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세무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산 명시를 보고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죠. 3억 8천. 3억 8천. 아이고, 3억 8천. 3억 8천, 뭐가, 3억 7천이고 3억 8천. 하여튼 3억 7천에서 500 더 줬다. 뭐 이런 겁니다. 2017년도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압류, 근데 압류도 이 날짜 보지 마. 이거 잘 보세요. 몇 조죠? 52억. 필요 없는 숫자죠. 52억. 이게 문제입니다. 강서 세무서에 이 52억이나 체납이 52억이나. 그죠? 체납이 되고 법정기는 요거니까 세조 넣네. 쭉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이게 마포구니까 마포구청만 찾으면 돼요. 마포구청. 그죠? 마포구청이 1,100만원 그런 거. 지방세율에 뭐야. 아따 많다 그죠? 참 이게 문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참 마포구청에 이 또 뭐야 2,000몇하고 2,800만원 그죠? 이방 건축물이다. 이방 건축물. 자, 그래 느끼고 이거를 뭐 3억 아마 내가 볼 때는 사시면은 뭐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사면은 이 금액 플러스 강제징수비 한 500만원 하고 잘 사도 3억 7천 3억 8천이다. 3억 8천 플러스 또 선수는 빠져나간 게 있으면 또 빼야 되겠죠. 최소 3억 8천이니까 그럼 뭐 3억 감정이 3억 5천인데 3억 8천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건 너무 압니다. 그 요런 거 이방건 주문 이거 잘 보셔야 돼요.